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84호 제12면입니다. 용인시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환영합니다. 오는 12월까지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진행. 용인시가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장애의 선을 넘는 용인 캠페인을 실시한다.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지난달 관내 한 음식점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한 사례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안내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와 협업해 기획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체계적인 훈련을 거친 후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안내견이라고 쓰인 노란 조끼를 착용하고 안내견 인식 목줄을 두르고 있다. 안내견 인식 목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 장애인 보조견 표지와 안내견 학교의 이름과 연락처가 담겨 있다. 훈련은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서 맡고 있으며 전국 65마리의 안내견 중 총 3마리가 시에서 활동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현행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대중교통수단은 물론 공공장소, 식당 및 숙박시설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여전히 이 같은 사실을 잘 알지 못하거나 안내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출입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시는 캠페인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생활권을 보장하고 안내견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캠페인은 오는 12월까지 4. 한국외식업중앙회 용인시 지부, 대중교통업체, 대형마트, 처인 기흥 수지 3개구 장애인복지관 등과 협력해 진행한다. 시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스티커를 식당, 숙박시설, 대중교통업체에 배부하고 안내견에 대한 설명과 에티켓 등이 담긴 포스터를 대형마트, 아파트 게시판 등에 게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내견에 대해 설명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SNS와 광고판 등에 송출하고 리플릿을 제작해 각 구청에서 연 2회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위생교육 시 안내견 인식 개선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시는 본격적인 캠페인 진행에 앞서 19일 용인시청에서 백군기 시장과 박태진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안내견에 대한 이야기와 고충을 나누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태진 교장은 용인시에서 안내견의 양성과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캠페인이 좋은 본보기가 돼 다른 지자체에도 널리 확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백군기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독립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동반자로 우리 모두 함께 관심을 가지고 따뜻이 맞이해야 한다면서 용인시는 보조견을 환영한다. 모든 장애인분들이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수지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 가능성을 알리는 장애인의 날 주간 행사 진행. 짓기촌사회복지재단 용인시 수지장애인복지관, 관장 한근식, 은 19일부터 23일까지 복지관과 지역사회에서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를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일환으로 수지구 동천동에 위치한 초중등 대안학교와 함께 수지꿈학교 재학생들이 장애인과 함께 사는 우리 마을을 그린다. 선정작은 기념품으로 제작하여 장애인 및 가족에게 선물한다. 유튜브 용인시 수지장애인복지관 채널을 통해 피플퍼스트 자기주장 말하기 대회가 열린다. 피플퍼스트는 장애인이 아닌 사람으로 대해달라는 발달장애인 권리옹호 운동으로 온라인을 통해 나의 삶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이미 사이좋은 이웃입니다. 캠페인은 지역주민을 만나는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으로 지역주민과 지역 상점의 장애인의 날 취지를 알림으로써 장애인의 가능성이 지역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 외에도 장애인 이웃에게 장애인의 날 기념떡 나눔, 주간보호센터 작품 나눔, 한살림과 함께하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 등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한근식 관장은 우리 복지관은 수지구 선별진료소와 인접해 있어 예전처럼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모이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가능성을 지역사회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날의 의미를 담은 행사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하게 준비했다며 장애인의 날 주간 행사 취지를 밝혔다. 용인시 처인구 장애인 미혼모 시설 17곳의 농산물 꾸러미 지원. 용인시 처인구는 21일 용인시 처인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거주시설, 미혼모 시설 등 17곳에 360만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 180개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시설 입소자들의 건강을 위해 관내 농가서 생산한 삼겹살과 쌈채소 등이 든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 것이다. 꾸러미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치금을 활용했다. 꾸러미는 처인장애인복지관 광장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시설 관계자들에게 배분했다. 이날 이정섭 처인구청장은 직접 농산물 꾸러미를 전달하며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안성준 한울장애인 공동체 시설장은 코로나19로 시설 입소자들이 소외감이나 우울감을 호소하는 빈도가 늘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 제철 농산물을 함께 나눠 먹으며 소소한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용인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장애인의 날 마음 나누기 장애인도 나눔합니다 행사 진행. 용인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센터장 김정태, 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마음 나누기 장애인도 나눔합니다 행사를 통해 장애인도 비장애인을 도울 수 있다는 취지로 용인 여성의 쉼터 외 9개 기관을 선정하여 쌀, 라면, 여성용품, 물티슈, 마스크,
손소독제 등 생필품과 코로나19 방역물품 나눔 행사를 가졌다. 김정태 센터장은 장애인이나 장애기관이 우리 지역에 온다면 경기부터 하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바꿔보고 장애인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누며 사는 사람들이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장애인식 개선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렁더우렁 어울려 사는 행복한 사회가 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작은 나눔을 실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후원품은 용인도시공사, 중앙토목이엔지, 테스 등 기업들과 용인IL센터 회원 및 용인 시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이루어졌으며 마스크 2만 매, 쌀 47포, 라면 65번지 박스, 물티슈 505개, 손소독제 560개, 여성용품 290개 등을 전달하였으며 금액으로 1000여만 원에 달한다. 물품 전달은 용인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각 단체별로 진행되었으며 여성의 쉼터, 지역아동센터 3곳, 확대 피해 아동 쉼터 2곳, 범죄 피해자 쉼터, 다문화가족 및 지원센터, 독거노인 등에 전달하였으며 장애인 250여 가정에도 순차적으로 전달 예정이다. 한편 물품을 전달받은 지역아동센터는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의 날에 이렇게 도움을 받기는 처음이라며 감사함을 전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하는 차별 없는 세상,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완비되어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용인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원불교죽전교당 나눔 실천. 용인시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용인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원불교죽전교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눔을 실천했다. 시는 용인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센터장 김정태 가저소득 가정을 위해 이웃 돕기 성금 178만 원을 기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장애인의 날 4월 20일을 맞아 센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성금은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관내 장애인이 십시일반 모금한 것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김정태 센터장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을 모았다며 장애인들도 비장애인에게 도움 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소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기흥구 보정동의 원불교죽전교당 교무 이형권 이 취약계층에 전해달라며 라면 1번지 1000봉지, 50박스와 KF94 마스크 3000개, 60박스를 전달했다. 원불교죽전교당은 지난해에도 추석 명절 전 관내 어려운 이웃 20가구에 직접 담근 김치를 기탁했다. 이형권 교무는 평소 보정동 관내에 있는 취약계층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를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가정과 취약계층에 지원될 예정이다. 김상돈 의왕시장, 저출산 극복 함께해요. 릴레이 챌린지 동참. 김상돈 의왕시장은 19일 저출산 극복 함께해요. 범국민포 4. 함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저출산 극복 함께해요. 범국민포 4. 함 릴레이 챌린지는 저출산이 가져올 국가위기에 대응하고자 범국민 연대와의 협력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동참하는 취지로 진행되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며 포, 사, 함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이를 키우고 돌보는 것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만큼 마을, 시, 그리고 국가 모두가 관심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시장은 최대호 안양시장, 윤미경 의왕시의회 의장을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지목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이번 챌린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의왕시는 저출산 인구 정책을 위해 지난 3월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가족 여성과를 신설했으며 유아 돌봄 강화를 위해 육아 나눔터, 다함께 돌봄 센터를 추가 설치해 촘촘한 돌봄 공간 제공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시에서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규 등록 시 2시간 무료로 지원하고 120시간 초과 이용 시 이용시간만큼 최대 10시간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의왕시 아동학대 감시 네트워크 구축 업무 협약 체결. 의왕시 시장 김상돈은 지난 1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의왕시 약사회, 의왕시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아동학대 감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학대 피해 아동을 발견하기 쉬운 약국, 편의점, 동네 식당 등을 통해 아동학대 감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자 이루어졌다. 협약식은 김상돈 의왕시장, 신정무 의왕시 약사회장, 조병진 의왕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협약서에는 협약단체 약국 또는 상점 등에서 학대 징후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하게 되면 112번지 또는 의왕시 아동학대 긴급전화 455-1391에 신고하는 등 지역사회 아동학대 감시 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아동학대는 어느 한 기관만의 노력만으로는 근절되기 어렵고 지역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서로 지켜보는 감시체계가 구축되어야 예방될 수 있다고 말하며
오늘 협약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망이 확대되어 피해 아동이 조기에 발견될 수 있는 대응 체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